우리나라 사람은 술을 얼마나 마시는 게 적당한 걸까요? 술을 지나치게 마시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도 있고요. 고혈압, 당뇨병, 심혈관 질환 이상, 대장암 등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절주하는 게 좋은데요. 이번에 한국인의 적정 음주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습니다. 충남대 연구팀은 먼저 술 한 잔에 대한 표준 개념으로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에서 제정한 순수 알코올 14g을 기준으로 사용했는데요. 술의 종류가 달라도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 한 잔의 알코올 양은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. 양주 한 잔, 와인 한 잔, 맥주 한 캔, 막걸리 한 사발이 알코올 14g으로 동일하고 소주는 20도 기준 한 잔 반 정도입니다. 연구팀은 이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14편의 음주 관련 연구들을 분석해 한국인 음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. 한국인의 음주 습관에 따라 고혈압, 심장병, 대장용종 등 각종 질병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음주량을 계산한 건데요. 권고안을 보면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8잔 이하, 한 번 마실 때 최대 3잔이라고 밝혔습니다. 만 65세가 넘어가면 여기서 주당 4잔 이하, 1회 최대 2잔까지 줍니다.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절반이 되는데요. 주당 4잔 이하, 1회 최대 2잔까지입니다. 마찬가지로 65세가 또 넘어가면 여기서 절반으로 또 줍니다.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요소를 적게 갖고 있고 체내 수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. 외국과 비교하면 어떨까요? 미국 국립알코올중독연구소가 제시한 적정 음주는 성인 남성이 최대 14잔, 성인 여성이 최대 7잔으로 우리보다 2배 정도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 적정 음주 권고안이 훨씬 더 엄격한 셈인데요. 왜 이런 차이를 둘까요?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체형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동일한 음주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.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유전적으로 알코올 최종 분해 효소가 비활성화된 경우가 많아 잘 해독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입니다. 실제로 소량의 음주에도 얼굴이 쉽게 빨개지는 분들이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분들입니다. 남은 알코올 찌꺼기가 안면 홍조를 유도하는 셈인데요. 이번 한국인 적정 권고안의 특징이 있다면 음주 시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따로 권고량을 제한했다는 점입니다. 일반인들보다 무조건 주량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게 핵심인데요. 안면 홍조 남성은 주당 4잔 이하, 여성은 주당 2잔 이하입니다. 여기서 65세가 넘어간다면 또 절반으로 줄어야 합니다. 이번 가이드라인은 서양인과 다른 한국인의 특성과 체질을 반영해 적정 음주량을 새롭게 제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건강을 위해 가급적이면 폭음을 피하고 적정 음주량 이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. 평소 술을 줄이려면 과음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계속 알리고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한데요. 그러려면 건강을 챙긴다, 가족에게 미안한 일 만들지 않는다,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기 같은 동기를 스스로 부여해야 합니다. 특히 오늘까지만 마시자 혹은 딱 한 잔만 더 하자와 같은 생각은 폭음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또 술자리에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게 좋은데요. 첫 잔을 한 번에 다 마시는 일은 피하고요. 되도록 여러 번 나누어 천천히 마십니다. 빈속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좋고요.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셔야 알코올의 흡수가 늦어지기 때문에 덜 취하게 됩니다. 안주로는 지방질이 많은 음식보단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적절히 혼합된 찌개나 야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. 또 마시는 술의 알코올 함량 표시를 주의 깊게 보고 적정 음주량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탕이나 귤 등을 미리 먹어두는 것도 폭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건강톡톡이었습니다.